안녕하세요. 부러워하다가 질투받다. 강남비율 성형외과. 오늘 할 것은 이거. 오늘은 삭센다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. 간헐적 단식과 병행해도 되나요? 이게 삭센다입니다. 이게 삭센다인데 간헐적 단식과 개인적으로 병용하지 마십시오. 왜 그러냐면 삭센다 자체가 식욕을 떨어뜨려서 어떻게 말하면 최대의 문제가 식욕을 너무 떨어뜨리거나 너무 영양 보충이 안 되는 건데 그 와중에 간헐적 단식마저 해버리면 너무 혈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물론 효과야 더 빨리 볼 수 있겠죠. 하지만 저혈당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. 사람은 밥을 안 먹으면 위험해집니다. 그죠? 영양분을 어떻게든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운동은 꼭 같이 해야 하나요? 삭센다 처방을 받으시는 분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. 이 삭센다는 한의학적인 보약이 아닙니다. 이거는 기분 좋을 때 맞고 평소에 안 맞고 그런 게 아니라 일정 기간만 맞고 분명히 끊어야 됩니다. 저희 기준으로는 6개월 이상을 처방을 안 해드리고 있거든요. 그러면 언젠가는 삭센다와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별을 하면 요요가 오잖아요. 이렇게 설명합니다. 삭센다가 기존에 환자분이 쪄있던 살을 분명히 빼줄 겁니다. 빼주고 나서 그 이후에는 환자분이 식습관을 개선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. 그러면 먹는 양을 바꿀 수 없다면 식이 패턴을 바꾸거나 예를 들어서 저탄고지로 바꾸거나 어떻게 바꾸거나 설탕량을 줄이는 쪽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운동을 해서 이걸 빼야 합니다. 누군가가 생각보다 비만하다고 하면 자세히 보면 많이 걷는 비만한 사람은 잘 없어요. 생각보다.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. 많이 걸어다니고 늘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비만한 경우는 잘 없어요. 그 얘기는 많이 걸어다니면 살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. 주장염증도 사용 가능한가요? 가능합니다. 삭센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것 중에 삭센다와 당뇨병 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삭센다의 주 성분이 리다글루티드는 당뇨병 약으로 개발된 건 맞습니다. 그것도 오래전에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뇨병 약으로는 이미 실제로 시장에서 효용 가치가 없다는 정도의 판정을 받은 거고 한국에서는 이게 비만약으로 이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이 되어서 처방받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. 물론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. 제가 알기로 캐나다가 그런 예입니다. 캐나다는 의료보험이 됩니다. 대신 여러분이 원한다고 처방해 주지 않을 겁니다. 의료보험이 되면 좀 더 엄격해지죠. 그래서 삭센다에 대해서 제가 환자분이 말씀드리는 건 중장년층도 이용 가능하고 큰 위험도 없고 다 좋은데 특히 당뇨가 좀 올 것 같은 사람에게도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좋은데 그리고 삭센다를 쓰면 당뇨약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. 좋은데 단지 중장년층에 사용하실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혈당 쇼크 때문에 너무 혈당을 떨어뜨리지 않게 서로 대화가 잘 되는 선에서 필요합니다. 삭센다는 농도 조절이 아트고 농도 조절이 핵심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잘 돼야 됩니다. 만약 본인이 대화가 잘 안 되면 따님이나 아드님 또는 남편이라도 서로 저희랑 병원이랑 대화가 잘 돼서 농도를 잘 조절해야지 안전하지 아니면 저는 좋지 않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. 과거에 식욕 억제제를 오랫동안 복용했는데 삭센다 하면 체중 감량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삭센다를 처방받으러 오시는 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한 번도 다이어트에 성공 못한 사람도 없고요. 한 번도 다이어트 약을 안 먹고 오는 사람도 잘 없어요. 대부분은 먹어봅니다. 그런데 다이어트 약들이 사실은 대부분 미국에서 개발된 거죠. 근데 미국의 비만자들이 우리나라 비만하고 전혀 다릅니다. 정말 몸이 이만해요. 막 미국에 한 번씩 그런 거 나오잖아요. 누군가는 방에서 못 나가서 소방차가 와서 창문으로 환자를 꺼내서 병원으로 갔다.
이런 일이 발생하는 곳이 미국이거든요. 그럼 그분들에게는 조금 위험하더라도 비만을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. 한국처럼 미용적으로 뭐 조금 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살을 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생명에 정말 위험할 것 같다. 그래서 비만약들이 은근슬쩍 굉장히 위험한 약들인 경우가 많아요. 제 뭐 블로그에 같은데 보면 적혀 있는데 흔히들 사용하는 그런 펜타닐계의 어떤 비만약들은 실제로는 메스암페타민과 히로폰과 거의 사촌지간의 약들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. 특히 술과 같이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. 그런데 왜 그럼 그런 약들이 개발되었느냐? 그런 약들을 써야 할 만큼 비만은 중요한 과제인 거죠. 그런 약들을 많이 썼는데 그럼 왜 삭센다를 하러 오게 되냐? 그 약들이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.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아니면 뭐 가슴이 푸덕푸덕 뛰면서 뭐 내가 현기증이 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삭센다를 하러 오시는데 삭센다를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아셔야 될 거는 기존에 내가 삭센다 하기 전날까지 뭐 며칠 전까지 계속 약을 먹고 있었다. 기존에 어떤 비만약을 먹고 있었다면 삭센다만으로 효과를 내는 데는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충분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삭센다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